어제 새벽 대구의 아파트에서 경찰의 안전 조치를 받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피살됐습니다.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교제 폭력으로 보고 여성에 대해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원은 남성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흑진 변호사입니다. 저번에 영상 올렸었는데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동탄에서 경찰들이 병신 같은 짓을 하나 해가지고 사람이 정말 안타깝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지금 동탄에서 있었던 그 스토킹 그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피해자가 경찰에 구소를 하고 빨리 구속영장 좀 청구해달라, 얘가 날 죽일 것 같으니까 빨리 좀 구속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제대로 조치를 안 해서 영장 청구도 안 하고 있던 사이에 가해자가 여자친구 찾아가가지고 하고 본인도 랑 그런 사건이 최근에 벌어졌잖아요. 동탄에서 지금 있었던 일인데,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또 벌어졌어요. 며칠 안 돼가지고. 지금 이것도 진짜 골 때려 보면은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2025년 6월 10일자 기사에서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로 추정된 가해 남성은 가스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피해 여성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문제냐,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그때도 흉기로 협박을 했나봐요, 피해자를. 근데 지금 이거 못 잡았어요. 지금 찍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이 2025년 6월 11일 지금 저녁 8시 정도 됐는데 지금 나온 기사를 보면 아직 못 잡았어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잡혔으면 좋겠어요. 저런 미친놈이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전에 흉기 협박 해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경찰은 B씨를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클라이막스야. 법원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새끼들아. 야, 이 새끼들. 아니, 미친놈들 아니, 진짜. 이거는 진짜 경찰을 욕할 게 아니에요. 경찰은 잘한 거죠. 제가 저번에 동탄 사건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때는 경찰이 병신짓을 한 거지만, 경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졌을 수 있을까? 물론 있겠죠. 근데 이런 판사 만나면 결론은 똑같았겠지. 이런 새끼가 영장 판사로 들어와가지고 피해자의 어떤 고통이나 피해자가 얼마나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공포심에 젖었는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쥐가 당하면은 걔 연병을 뜯기 뻔한데, 이런 놈이 영장 판사로 있어가지고 아주 형식적으로 재판해가지고 수사에 응하고 있으니까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어, 이렇게 풀어줘 버린 거 아니에요, 판사가. 그 판사가 풀어주니까 가서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씨발 누가 책임질 거야, 도대체 이런 일을. 판사가 책임지나? 아무 책임도 안 지잖아요, 아무 책임도. 이런 미친 짓을 해놓고. 경찰을 욕할 게 아니죠.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체포해가지고. 여기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했으면 화성 동탄 사건이 되는 거고, 근데 영장은 청구했는데 법원이 까버린 거죠, 또. 이 미친놈들이. 지 가족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을지. 판사라는 새끼가 해당 사건 후 경찰은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한 달 전에 흉기협박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안면 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했지만, 근데 이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버리니까 무용지물이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 다른 기사 내용을 보면은 대구 신변보호 여성 살해범 세종으로 도주, 영장 발매했더라면 당연히 판사를 욕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건은. 지금 이렇게 본인이 기각시킨 영장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진짜 참 문제예요, 이 영장 제도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보면은 저딴 걸 구속을 시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건들도 영장 발부해가지고 구속시킨 사건이 많아요. 그게 뭐 어떤 사건에서 그러냐, 언론 타면 그래요. 언론에 타면은, 언론에서 뭔가 막 이렇게 집중 보도를 하고 그런 사건들은 영장 발부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사건들은 내가 아무리 피해가 중하고 뭐 위협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영장 기각시켜버린 사례가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엿가락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에서도 대구지법에서 영장을 심사할 때 만약에 이런 특정 사건을 정해서 스토킹이나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피해자를 반드시 신문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지금은 범죄 피해자를 신문 안 하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필요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하면 피해자한테 그 영장 심사의 일자를 날려주고 와가지고 진술할 수 있도록 아주 뭐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허용을 해주는 거지, 제도 자체는 피해자를 뭐 신문하고 그런 절차가 없어요. 왜냐면 서면으로만 보는 거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고. 만약에 저 피해자가 나와가지고 판사 앞에서 울면서 하소연하면은 여거 영장 기각시키면 나 죽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지만 도망 다니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신상공개를 안 해? 이런 거는 그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라는 게 최근에 개정이 돼가지고 그게 사실은 돌려차기 사건, 저한테는 애증의 이름이지만 카라큘라가 막 신상공개하면서 사적제재 논란이 막 일면서 신상공개 제도가 엄청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좀 제도가 좀 개선이 됐어. 신상공개 제도가 머그샷도 찍을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범위도 좀 넓히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좀 일부 개선이 되긴 했는데, 만약에 증거가 확실하다고 하면 빨리 신상공개 같은 거 해가지고 요건에 맞다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제보받아가지고 빨리 잡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댓글들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건도 보면은 우리나라 영장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기준이 없어, 기준이. 뭐 저딴 걸 구속시키지, 보석을 받아주지, 어떻게 저런 새끼를 영장을 기각시키지, 이런 일들이 많다니까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고소했던 사람을 차로 가서 일부러 찾는데도 그걸 영장을 기각시킨다니까, 주거지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이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뭐 이런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판단을 안 하고. 근데 지금 이 사건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흉기로 협박을 하고 지금 계속 뭐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킹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이 새끼가 또 미친 짓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은 그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해서 그런 새끼는 빨리 격리를 시켜야 된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저 새끼가 도망다니다가 또 다른 사람 하나 더 죽이면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누가 책임지나 그거를? 정말 화가 납니다 진짜. 이런 일들이 많아요. 2022년 2월 15일 기사를 보면 신변보호 받던 여성 또 사망. 동탄 사건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또. 경찰 신변보호 대상이 된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112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3분 만에 경찰의 현장에 도착했지만 접근금지 명령 대상이었던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끝내 숨겼다. 이 사건에서도 40대 여성을 하고 도주한 오모 씨가 숨지채 발견됐다 한 거죠. 앞서 피해자는 지난 11일 조 씨를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A 씨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 사건에서는 또 검찰이 영장을 발려를 했네. 골고루 하네야지. 경찰도 연병, 검찰도 연병하고 법원도 지랄하지. 그래서 당시에 경찰이 영장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또 검사가 그 영장을 발려시킨 거예요. 이거는 검사가 사람을 죽인 거지, 이 사건에서는. 그래서 지금 저 구속영장 제도에 대해서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래서 지금 계속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그런 논의가 되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내용이. 그래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여자 집에 찾아가가지고 근데 이 새끼 같은 경우는 흥신소에 돈 주고 주소를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자친구 찾아갔는데 거기에 여자친구랑 아빠는 안 계셨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랑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13살인가 밖에 안 됐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사망하고 애는 동생은 크게 다치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범인이 무기징역 선고받아가지고 아마 구속돼 있는 상태일 텐데, 결론은 저 신변보호 제도가 없는 것보다 낫겠죠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언론기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대 가능성, 경찰이 적절하게 신변보호를 하고 출동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그렇게 해서 피해자가 화를 면한 사건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사건들은 언론에 안 나오지. 그러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그 논리적인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은 신변보호 제도 자체는 당연히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냐면 그 제도로 인해서 당연히 보호를 받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것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런 스토킹 피해를 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내 몸은 스스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더더욱 좀 조심하고 잘 도망다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국가가 지켜준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영장제도도 좀 그렇게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이건 정말 판사, 검사, 경찰들이 그 사람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 가족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따위로는 안 하겠죠. 저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벗어나는 저런 정신병자들은 빨리빨리 죽여야지. 나는 솔직히 사형해야 된다고. 숨 쉬는 거 하나하나, 살아있는 거 그 자체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는 아주 역겨운 정신병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 빨리빨리 좀 갈리 새끼들은 보내고 법 잘 지키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다루는 주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랑 제도의 어떤 잘못된 점이랑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제는 좀 많이 안타까운데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